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선거진 쉬운 선거가 없다. 선거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야 된다. 예. 그 두 번째는 항상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된다. 유권자를. 대구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안 나오시냐. 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하세요. 네.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건강에 한번 뭐 지역에 한번 나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그 유영하 변호사 지역구에 등판해서 도움을 줄까요? 지금 주고 있다라는 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 그거는 이제 그 정치 재개가 아니고요. 예, 정책은 이미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법정으로 넘어갔고 예, 문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하, 그냥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계속 이제 옥중에서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인간들이 도로로 조용히 그냥 지원 유세 할 걸로 대구에 아하.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제부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어떤 후보를 도우러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더 추가적으로 나왔거든요.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오늘 보도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알려지기는 처음에 이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여당 후보 지원 유세를 계획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 보도가 갈리고 있는데요. 지원 유세가 취소됐다는 보도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도의 취지는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걸 감안을 해서 취소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취소가 아니고 계획 자체를 수년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날씨가 좀 굳었죠? 그리고 건강 상태 등등등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소했다? 수용했다. 일단 뭔가 불발된 걸로는 보입니다. 자,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지금 대구 지역의 후보로 또 출마하고 있죠? 뉴스와이드가 오늘 좀 통화를 짧게 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내놨어요. 지원 유세 취소는 오보다. 그러니까 뭔가 다 잘못된 보도다. 그리고 유세 계획 안 한다. 100% 유세 현장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 내용, 뭐 전제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최진영 변호사, 대구 쪽 사정에 정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방송 전에 열심히 좀 물어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안 하는 것이 예.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경위는 어쨌든 명확한 것은 예. 오늘 뭐 연기가 됐건 취소가 됐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 오늘이면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연기되면 언제 나와요? 어.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에 한번 나오실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수도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오히려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유영하 변호사처럼 지금 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보답 이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예.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달서갑의 단수 실질적인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맥시멈으로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영하 그 후보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일단 오늘 뉴스와이드가 전화 통화를 살짝 했었는데 일단 모든 게 그런 거 아니다. 계획도 없었다라고 저 부인을 부분과 했어요.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예. 어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 그 달서갑 현장에 내려가신 중앙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 후보한테 직접 들은 말은 이런 예. 취지였습니다. 어떤 겁니까? 좀 뭐 나오시는 걸 계획하셨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좀 연기한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셨던 것 그러면은 같아요. 서문시장을 방문할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는 거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네요. 그런 그러면요. 부분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예. 중앙선대위나 아니면 전체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판단,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예. 선거의 여왕.
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거기에 그 사저에 계심으로써 그 자체만으로서의 어떤 보수의 예. 어떤 그 통합의 구심이 돼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나와서 팔아도 입고 돌아가라는 것 자체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성정이나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관심을 받았냐면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아마 왔던 장소를 지역구를 방문해서 또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며칠째예요 지금요. 그거와 달리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움직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뭔가 취소, 수년 아무튼 오늘 뭐 불발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어떤 선거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수도권 여론에는 그다지 여당 입장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분석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선거 운동을 하시면 예. 두 군데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두 군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유영아 후보가 있는 그 대구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수도권이겠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뭐 역사의 평가로 넘길 일이지만 어쨌든 탄핵을 당하셨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구에서도 유영아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지 않으셔도 지원하지 않으셔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두 번째 수도권은 어떨까? 수도권에서 보수의 결집이 일어날까 했는데 뭐 물론 보수의 결집이 일어나서 선거에 호재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예. 좋은 영향이 있어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악재로 작용하면 큰 악재로 작용될 것 같아서 예.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어떤 국민의힘 선대위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럼 강성필 부위원장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불발된 게 아쉽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뭐 기쁘진 않지만 그런다고 또 아쉽지도 기쁘지는 않고. 않지만 최소한 네, 아쉽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는 뭐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당에서 조금 감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지역에서 이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만나고 뭐 도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글쎄요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를 일단 했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능성을 논의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떨 거라 만약에 그게 실현됐다면 어떨 거라고 판단하세요? 이 부분이 특별히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 이 보도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중이 담긴 계획 하에 나온 보도가 아니라고 파악을 했어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해프닝? 예, 왜냐하면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계실 때부터 보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예. 대통령이 한 번 안 오시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저런 희망사항은 있었겠지만 예. 저희 국민의힘은 어떤 전직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어느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낙동강 벨트를 누비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 민감한 시기에 만약에 대구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 저희가 또 스스로 모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당 입장에서는 머쓱해지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유영아 변호사가 결자 해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인이 나서서 절대 없다, 100% 없다고 예. 이미 단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선거 전에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년을 만약에 했다 그래도 이게 시간상으로 마땅치는 않아요, 지금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항상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죠. 파란 점퍼를 입고 민주당 후보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어떻게 비교되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어제도 살짝 다뤄봤는데요. 모습이 계속 있거든요. 우선 관련 영상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죠. 뭐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제, 어제, 오늘까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총선에 전격 등판한 셈이 됐는데요. 그제는요, 부산 사상구 그리고 경남의 양산을 가서 각각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울산의 세 곳입니다. 동구, 중구, 남구, 갑입니다. 각각 민주당 후보를 만나서 지원 유세를 한 셈이 됐습니다. 같이 걷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권자들까지 만나는 모습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독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다시 부산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갔습니다. 역시 민주당 후보를 지원 유세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가 출처가 어디냐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잖아요. 재명인의 마을.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 다른 표현으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이렇게 표현을 흔히 하죠. 그분들이 올린 글들입니다. 위의 표현은 이게 아무리 봐도 칭찬 아니죠. 책방 할배, 진짜 제정신인가?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문정부 탄생 1등 공신이 문이다. 그러면서 뭔가를 비판하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냐, 손가락 얹기냐. 이건 맹비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이재명의 민주당 압승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을 보인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전부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가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팬카페에 올라 있는 글이.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왜 이런 지지층들,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은 이렇게 분노의 글을 올리는 겁니까? 일단 뭐 저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지만 저희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라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좀 강력하게 좀 안달이 식의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만 예. 언론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대응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반대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열성 지지층들의 문제 제기가 있게 되면 또 언론이 또 열성 지지층들을 가지고 또 강성 지지층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커니즘을 아신다면 저는 오히려 선거운동은 헌행법상의 테두리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일단 마음의 빚이 있는 배재정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정치 입문을 시켰으니까 예. 또 본인의 고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의 후보들이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좀 지원해 달라고. 예. 응원차 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본인이 70평생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좀 화가 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통치를 하지? 본인도 대통령의 직을 해봤지만 너무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응징해야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에 윈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예. 조금은 좀 현명한 열성 지지층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을 올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분들이 조금 더 숙고해달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조금 문제 아니십니까? 라는 지적 같은데요. 그러면요. 지금 이 지지층들이 주로 보는 거는 여기 글 중에서 보면 숟가락 얹기냐 지금?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도 이런 지원 유세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숟가락 얹기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민의 분노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후보들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또 이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예. 등장하면서부터 더 많이 화가 타오르는 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선택권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번 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같은 경우가 현장에 나가서 비례 투표를 하시면서 지역 같은 경우도 응징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예. 또 나오기 싫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 이런 바람들 때문에 선거에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흐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정권 심판의 흐름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방향이고 또 범진보 지정이 해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선거운동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수준의 선거운동은 오히려 범진보 진영 선거운동에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성길 부위원장. 네. 지금 특히 어제는 울산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뭐 양산, 부산에서 본인과 인연이 있었던 후보 띄우는데 울산은 딱히 어떤 인연이나 연고를 찾기 어려운 곳인데도 세 곳이나 가서 후보들 지원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뭔가 굉장히 못마땅하고 왜 지금 나왔는가? 약간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울산 동구에 출마한 김태선 후보는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당 대표 시절부터 당직자로서 만나가지고 되게 깊은 인연이 있는 예. 뭐 저희 당의 또 젊은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박빙인 지역이고 쉬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도와주고 싶었던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이건 저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임종석 그리고 뭐 조국 이런 분들까지 이제 다시 재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6단계나 발탁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됐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 예.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겨냥을 한다, 재수사까지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 표시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서 이 정권이 이렇게 검찰 예.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정권을 폭정을 막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요. 정치 고관여층도 있지만 예.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아니 이번에 우리가 선거가 이재명 대표 위주로 똘똘 뭉쳐서 승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또 어떤 친문 세력이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얹히려고 하느냐라는 기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약간 지지자들은. 의심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친명과 예. 뭐 친문 간의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쓴소리 굉장히 내놓고 있죠. 아니, 전직 대통령이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왜 이렇게 나와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던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문재인 시절이 좋았습니까? 다시 문재인 시절로 돌아가서 원전 망하고 원전 없이 전기로 올라가고 산업이 죽는 그 세대로 돌아갈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그 시기의 문제점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선 유세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나서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연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영 변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 이런 지원 유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또한 화이팅 문재인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선거의 70%는 구도,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으로 옴으로써 기존의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 청산론, 세대 교체론과 어떻게 보면 그로 어떤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친명
횡재, 비명 횡사하면서 운동권이 싹 쓸려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또 거야에 대한 심판 이 구도로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도 자체가 윤석열 심판이냐 문재인 재심판이냐 이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대선 때 이미 지나갔는 거 그런데도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달림 새로 맞이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떠오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결국 국민들에게 이거 봐라. 결국은 문재인 이어서 이재명이 왔기 때문에 문재인을 심판함으로써 이재명도 같이 심판하게 되는 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막판, 선거 막판에서 오히려 문재인을 소환해서 문재인의 실정, 빚을 천조로 만들었던 천조국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우리 그 자영업자의 폭망 이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야권 심판을 해서 민생을 살려야겠다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고맙다. 문 정권이 망쳐놓은 정권 교체를 해줬었으니까 이 말은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거가 어떤 게 구도라 그러잖아요. 어떤 걸 외쳐서 그 외침과 외침을 놓고 유권자들 선택을 해달라 이건데 새로운 뭘 하나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 뜻이나 되네요. 자, 이민찬 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지원 주세요?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 그리고 김종혁 전 행정관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후보들을 지원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면은 최근에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거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불만 표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곁들여줬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지금 지원 유세를 저렇게 활발하게 하는 걸까요? 민주당이요. 공천 과정에서 친문이 대부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문에서는 또 구심점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친문점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 이 사법 리스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떤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졌을 때 빈 공간에 친문들을 재등판시키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가져야 되고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기여를 크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낙동강 벨트 주변에 어려운 곳에서 본인이 지원을 해서 어떻게 당선을 되는 숫자를 늘린다면 본인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소위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문재인 정부는 근원적인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수사, 대장동이나 쌍방울 이 등등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근원적인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돕고 민주당 후보를 돕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조국 신당까지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 소위 강성 지지층들의 영민을 건드린 거죠. 저는 이 잠재하고 있는 이 갈등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뇌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성필 부위원장께 지금 뭔가 총선 끝나는 뇌관이 지금 모락모락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른바 친명과 친문 지지자들 사이가 좋지 않은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게 또 총선 이후에 어떤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분석을 해준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우리 이민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 후에 저희 당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들리고요. 이기고 난 다음에야 뭐 다시 경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제가 하도 이 친문들이 이렇게 다 공천에서 떨어졌다고 하길래 한번 세어봤어요. 40명이 넘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 우리 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옆에 보잖아요. 다 본류 따지고 나면 친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때 최고위원 하셨던 분이에요. 그 친문입니까? 그럼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막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류를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정계가 개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갈등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저희 눈앞에는 총선 이후의 상황보다는 총선 전에
토론에 승리하는 것이 좋고 또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리 아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친문 세력이든 뭐 친명이든 예. 다 힘을 합쳐서 총선에 어떤 온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선이 급하다. 눈앞에 있다. 그 이유 사항은 그때 가서 약간 이 말씀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를 정치적으로 분명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지원 유세 모습이 오늘까지로 끝나지 않고 더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인천 계양을의 후보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토론 그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물론 토론은 그 전날 찍었거든요. 어제 밤에 방송이 되는데 그중에서 주요 대목 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모든 상황들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국민과 국민에 반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양의 정치인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이구동성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말로는 잘합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짧게 협의한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그게 뭐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텐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여기까지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같이 유동수 자, 공통 의원실에서. 질문 유동수 여기까지 의원이 듣겠습니다. 한 거를 지금 아니 얘기하는 게 의원실에서 아니지 같이 않습니까? 만났다고요. 같이 만났다고요? 같은 층에 있어요. 뭔가 원희룡 후보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거 안 만난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무슨 소리까 약간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는 만났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만났습니다. 그럼 뭐 유동수 의원이니까 꺼내는데 이게 저 토론이 어제 나간 뒤에 이게 언론에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GTX 건설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국토부 차관 등을 만나서 논의한 게 사실이라 그러네요. 이거는 언론에서 확인해서 당시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수 의원이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 약간 좀 뭘까요? 효과가 떨어지는 공격을 한 셈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공개된 토론에서는요. 무슨 아파트 이름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양 지역에만 한 지역당 1,000억씩 지원을 하겠다. 정부 지원을 받겠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직접 확인하고 협의를 하고 일을 하는 길을 아는 사람과 말로만 하고 전혀 시도도 안 해본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을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봤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아파트 이름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못 외웠다 이거 왜 자꾸 물어보세요? 막 이런 또 대화가 오갔군요. 자 이런 내용 다 포함해서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 모든 내용 다 포함해서 김종국 전 장관 짧게 한 30분 쳐 드릴 테니까 어제 토론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좀 보셨는지. 뭐 이재명 당대표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원희룡 후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면 양평고속도로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양평고속도로 왜 휘었습니까? 전혀 휘는 게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그래놓고 전 이제 양평고속도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합니까? 지금 예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가 한 얘기가 다 거짓인 분이 야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돌덩이 치우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본인 이분은 또 일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돌덩이 잘 치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맞은편에서 이민찬 대변인은 어제 토론 평가 좀 해주시죠. 저희 토론이 이 개항을 선거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요. 큰 정치인을 원합니다. 예선 주자급 정치인을 원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2년 전에 연고도 없는데 왔는데 어쨌든 선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계양을 해서 민주당은 기득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아이 뭐 하나 해결된 게 없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기대감이 있었으나 아니 토론회에 보니
어떻게 재개발 지역을 건축하는 단지 지구명 하나 모를 수 있을까? 저는 배신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 몰랐다는 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요. 예. 이거는 주민들한테는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예.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중요한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단지 중에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 저는 이 엄청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고 이 TV 토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토론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뭐 지금 양쪽에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언론에서 나온 평가는 글쎄요, 좀 건설적인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좀 약간 공격하고 뭐 좀 큰 얘기만 하다가 끝난 거 아니죠?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거 길게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